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신 쪽은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의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의물을 갖고 온 이유는 한번 머릿속에 환기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헷갈리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불안장에서부터 갖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의물 풀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지루할 것 같으면 이제 문제 풀다가 또 지루할 것 같으면 유의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환기를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할게요. 상기시키려고. 자, 그럼 먼저 우리 유의물부터 보겠습니다. 자, 불안장애. 자, 불안장애는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게 공황장애, 그 다음에 이제 공포증, 그 다음에 강박장애. 이 중에서 공황장애하고 강박장애는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강박장애겠죠. 그래서 강박장애에 대해서는 문제 모르는 게 좀 없도록 해야 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느낌이 나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돼. 자, 심계항진, 목에 뭔가 걸린 느낌, 그리고 옆에 가시면 흉통, 가슴의 불편감, 이런 증상이 4가지가 갑자기 생기고 10분 이내에 절정에 달하는 심한 두려움, 뭘 것 같아요? 공황장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환자의 의식적인 기준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본능과 초자의 내적인 심리적 갈등. 본능, 이드죠. 그러니까 이드하고 초자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강박장애예요. 강박장애.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의식을 합니다.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내가 계속 손을 닦는구나. 알긴 알아요. 그런데 자꾸만 초자가 계속 나를 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게 되고 불안을 없애려고 강박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강박장애. 자, 세 번째입니다. 실제 위험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 이게 공포증이에요. 공포증. 자, 네 번째입니다. 자각적인 강박감, 그에 대한 저항, 그리고 병식이 있다.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강박장애. 다섯 번째입니다. 가족 중에 경험이 있고, 가족에게 경험이 있대요. 유아기 때 분리불안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자주 나타난대요. 이게 공황입니다. 공황장애가 가족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분리불안 경험이 있으면 꼭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자, 여섯 번째, 자신의 증상을 통해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2차적인 이득을 보고자 한다. 자, 자신의 증상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심해 뭐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갖게 돼요. 이게 뭘까요? 이게 공포증이에요. 공포증. 그래서 우리 지나가다 강아지 보고 막 소리 지르면 남자친구가 하면서 감싸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2차적 이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째입니다. 특별한 기질적 원인 없이 또는 실제적으로 생활을 위협하는 자극 없이 예기치 않게 발작하는 거. 그러니까 발작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뭘까요?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한 번 발작이 일어나면 3주 이내에 최소한 3회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발작이 일어날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다. 공황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발작이란 말이 나오면 대부분 공황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괜찮아. 자, 원래 무의식적 근거에서 일어나는 불안을 다른 대상으로 옮기는 전치, 그 대상을 상기시키는 등의 방어 기제를 사용한 거. 이게 뭘까요? 이게 공포증입니다. 공포증. 잘하시네. 자, 10번째입니다.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자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동한대요. 그렇죠. 이거는 취소 기제, 취소. 그렇죠? 이게 강박장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뭔지 아시죠? PTSD. 그 다음에 급성 스트레스 장애. 요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억 안 나시지?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터지자마자 보통 이틀에서 그러니까 4주 이내에 발생돼. 그러니까 급성 스트레스 장애. 4주. 근데 1개월이 넘어가면 PTSD.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이 넘어가면 PTSD. 근데 4주까지 끝나. 그럼 이거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그다음에 범불안 장애는 그 불안한 느낌이 6개월 이상 가는 거죠. 6개월 이상 가는 거를 범불안 장애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그러면 1번입니다.
특히 PTSD 은근히 좀 나옵니다. 근데 급성 스트레스는 잘 안 나오긴 하더라.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자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범불안 장애도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자, 1번입니다. 전쟁터에서 귀환한 군인, 대지진, 화재, 비행기 추락사고, 이런 사건 후에 발생하는 거. 예,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물론 급성 스트레스 장애도 일어날 수 있지만 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2번. 매우 위협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1개월 내에 나타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가요. 네, 이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예요. 1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개인 생활 중 2개 또는 3개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불안을 심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범불안 장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사고 직후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무관심, 무감각을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환경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분리감, 주변에 대한 인식 감소, 현실감 소실, 이인증, 해리성 기억 상실까지 나타나는구나. 이게 뭘까요? 이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예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 그래서 기억 상실을 해요. 사건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그 다음에 6번째,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된대요. 그럼 뭘까요? 그렇죠. 이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지.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거의 절반이 주요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포와 알코올리즘으로 고통받고 있대요. 어떻게 알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자, 8번째입니다. 항상 수의근에 긴장 상태가 있대요. 이것만으로도 힌트가 돼야 되는데 자율신경계 긴장 증상이 있고 대상자가 있던 없던 항상 불안하고 지나치게 조심성이 많다. 이게 범불안 장애.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안절부절, 근육통, 그 다음에 긴장과 같은 운동성 긴장, 짧은 호흡, 심계항진.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아시겠지? 자, 뭘까요? 이게 범불안 장애예요. 범불안 장애. 그래서 범불안 장애는 누가 봐도 이 사람 되게 긴장하고 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신체형 장애까지 하고 문제 들어갈까요? 보시면 신체화 장애, 전환 장애 차이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신체화 장애하고 전환 장애 기억하시는 분? 내 정신적인 게 갑자기 어떤 충격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마비가 돼. 눈이 안 보여. 이런 게 뭐였었죠? 응? 그게 신체화야, 전환장애야. 갑자기 마비가 돼. 전환장애. 그럼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그게 신체화. 그게 신체화. 네, 건강염려증 아실 거고 신체 기형장애도 문제는 아실 거예요. 모르면 풀어봅시다 보면 알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신체 여러 기관에 걸쳐 장기간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되풀이해서 호소한대요. 머리도 아팠다가 배도 아팠다가 이렇게 한대요. 신체화 장애입니다. 신체화 장애. 그러니까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되풀이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극적인 증상이래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춘기나 성인 초기에 특히 여성에게 5배까지 많이 나타나. 극적인 증상. 응? 신체 기형장애? 아니. 갑자기 극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갑자기 눈이 안 보여.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 이런 거. 전환장애.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발병 연령은 10대 후반. 여성에게 또 20배나 많고 가족 중에 물질 남용, 반사회적 인격이 많대요. 모르겠다. 이거는 신체화 장애입니다. 신체화 장애.